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우리 시장의 급락, 특히 우리 XRP의 급락,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락의 끝이 보인다. 그리고 저점이 보인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드리자면 딱 한 가지입니다. 고래들의 매수세, 특히 일본 SBI 홀딩스의 움직임, 이것을 봐야 된다. 2026년 화두는 그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영상 여러분은 끝까지 보시고 그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오늘 주식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급락의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XRP 잘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이 확인이 되었다. 제가 우리 XRP의 흐름에 대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XRP 단기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2월 15일 같은 이러한 거래량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2214원을 돌파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2214원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량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박스권의 저점인 2025는 절대 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흐름 속에서 보면 분명히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급락을 보였지만 우리 XRP는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그리고 현물 ETF나 그리고 세계 3대 거래소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매수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SBI 홀딩스였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법 차트 일봉에서 나오는 그 흐름, 여기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누군가는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주 초에 다시 한번 수익선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다.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충분히 물량을 늘려가시라,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마법 차트의 흐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간 거 정말 큰 악수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얻어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단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 나빠지는 그런 거밖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참모들은 중국이 향후 5년 안에 대만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TSMC, 대만의 TSMC를 미국으로 이전해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미국이 대만을 지켜준 이유가 뭡니까? TSMC 때문에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TSMC가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대만, 뭐 미국이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들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 전쟁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탈출구를 찾으려고 중국에 갔다가 오히려 싸움만 붙이고 그리고 왔긴 왔는데 여기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니까 이란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액션을 보이고 있고 그런 영상을 보내고 있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3대 이벤트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쟁이 중국과 만남 후에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벤트 중에 첫 번째, 전쟁이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시장
이것 때문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케빈 허쉬는 과거 2000년대 후반 연준 이사 시절부터 양적 완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연준의 자산 잔고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매파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케빈 허쉬가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금도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인터뷰도 했었고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니까 이 사람을 지명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냥 지금 이 시장에 그대로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케빈 허쉬가 연준의 독립성 때문에 나는 끝까지 밀고 나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의 흐름은 분명히 6월달 금리 결정 이후에 과연 케빈 허쉬가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지 어떠한 연설과 인터뷰를 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동시 통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테니까 꼭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고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라이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노믹스와의 딜레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낮추고 경제를 부양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과 세금 감면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국채 발행량을 늘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워시가 의장이 되더라도 이 거대한 재정 적자와 물가 압력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고 장기 국채의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며 장기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정말 혼돈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도 해결하러 갔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자존심 싸움만 하고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감하게 보고 있는 세 가지 이벤트 모두 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횡보가 가장 큰 불안 요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연준 의장들이 새롭게 바뀔 때마다 우리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옐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0%, 그리고 파월 같은 경우에 1기 때 75%, 2기 때는 61%의 급락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 그리고 특히 연준 의장이 바뀔 때 이러한 급락이 나왔었다. 단순히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옐렌 의장이 취임할 때 그때도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까지 발생되면서 우리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케빈 허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지명한 케빈 허쉬 의장이 양적 긴축을 아주 강하게 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급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국 국제 시장이 정말 혼돈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4월에 CPI, PPI 지표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는 이 부분이 시장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거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2달 동안에 지속적으로 거래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 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특정 코인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난 주말 동안에 그러면 거래들은 어떠한 행보를 보였을까요?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매도,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매수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현물 ETF에서도 과연 매수했느냐? 이 부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리플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약 150억에서 200억 정도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현물에서 한 340억 정도 매수했고 그리고 현물 ETF에서 약 200억 정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의외로 XRP는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리플 거래는 8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역대급 보유량을 축적하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리플은 주말 동안에 다른 메이저 코인들과는 달리 나홀로 순매수 우위를 보이는데 원체인 데이터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이동량은 1000만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초대형 거래 지갑들의 공급량 점유율이 68.5%를 기록하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의미는 미 클레이티 법안의 입법 순환과 XRP ETF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서 거래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보내기보다도 개인 지갑에 꽁꽁 잠그는 공급 쇼크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1만 개 이상 보유한 소형 거래 지갑 수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마법 차트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이 단기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 과연 매수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SBI 홀딩스의 리플삭스리와 엔화 마켓 데이터입니다. 일본 금융거물인 SBI 홀딩스의 움직임이 온체인 데이터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주말간 엔화 거래량 폭증입니다. 주말 동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량은 줄었으나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뱅크의 SBI VC 트레이드에서의 XRP 엔화 거래량이 평소 대비 2.4배 폭증했습니다. SBI 주주 리플 보너스 약발입니다. 최근 SBI 홀딩스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주주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해온 XRP의 평단가 대비 수익률이 400%를 돌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소매 투자자들 사이에 리플은 안전한 엔화 대체 자산이라는 인식이 주말간 급격히 확산되면서 매수를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봤듯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매도의 흐름을 보였지만 우리 XRP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흐름이 나온 게 바로 일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2026년 가장 큰 화두는 일본이다. 그리고 SBI 홀딩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BI 홀딩스와 일본의 움직임이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꼭 캐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XRP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단기 박스권 하단까지 왔을 때는 분명히 분할 매수로 서서히 물량을 늘려가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팍스경제TV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히든코인 드리는 날입니다. 자, 히든코인 정말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업비트나 빗썸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히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래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제가 여러분을 이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다시 한번 수익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올라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그리고 거래량 또한 이전의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죽으라 할 때 이 코인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중요한 타점이 생깁니다. 그 매수의 타점을 잡고 여러분들 꼭 이 코인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고 난 이후에 우리 XRP 일본 SBI 홀딩스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우리 XRP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코인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시무가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함께 앞서 봤던 관심 코인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